그럼 원장님만의 영업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어떤 스타일을 싫어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부합니다. 빅아이디어 캠퍼스의 김종석 학장입니다. 네, 오늘은 동기부여학과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게스트로 리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통로 젤리아 헤어 대표 리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드디어 저희가 모셨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처음부터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처음 미용실을 창업하셨을 때 어떻게 광고하셨어요? 2010년에 동통로에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대 때만 해도 동통로라는 위치 자체가 사실은 좀 특별한 곳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블로그 포스팅을 좀 했었고요.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저희가 꽤 열심히 해서 1조회수가 6천 정도까지도 올라갔었는데 1조회수가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업체에 맡기지 않아서 사실 전문성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저희가 2010년에 그때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컨셉을 잡고 미용실을 오픈했었어요. 복구펌이라고 네. 저희는 2010년부터 전문점으로 오픈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롱펌이라고 네. 요즘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을 그때 저희가 이제 10년도 더 전에 전문점으로 오픈을 해서 그러면 뭐 내부 블로그를 작성할 때는 뭐 몇 자 이상 써야 되고 그림을 뭐 몇 장 내야 그런 되고. 건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 어떤 컨셉 자체가 워낙 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웠던 점이 샵 입구 쪽에 입간판을 제 사진이랑 저의 이제 프로필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또 많이 오셨고, 그리고 외부에서 전단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외부의 길가에 샵 앞에서 테이블을 펼쳐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드라이도 무료로 서비스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해봤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캠페인이었네요. 좀 더 알리고자 그런 노력도 해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님 자체가 마케팅적인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때는 그렇게 광고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광고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이제 샵을 오픈한 지가 12년째 돼서 사실 쌓여온 자료들도 있기는 하지만 10년 넘은 단골 충성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제 네. 계속 선순환 되는군요. 네. 네. 하지만 요즘에는 다 그렇지만 특히 동성로 쪽은 마케팅이 전쟁터 같아서 제가 어떤 말을 들은 게 있었어요. 어떤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나 똑같다 라는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네. 이제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표시 정도만 네. 인스타에 간간히 조금 올리기도 하고, 그럼 원장님만의 영업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첫 방문을 하셔도 사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느껴주시기도 하고, 저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고객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네.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지, 어떤 스타일을 싫어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스타일을 좀 맞춰드리는 편이고요. 그 말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스타일을 싫어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SNS상에서 사람들이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젤리아 헤어 리아 원장님 이게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법이 뭘까? 이 사람이 마케팅을 어떻게 했길래 이 대구의 많은 사람들이 넘버원으로 추천할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제가 사실은 네. 처음에 젤리아 헤어 2호점을 오픈했을 때 2016년에 젤리아 지금 있는 샵 탈모 전문 미용실로 해서 오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이 좀 활발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모임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장 큰 그룹이 있어요.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있는 모임에서 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도 하고 협찬
훈련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저는 세상의 끝은,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좀 만들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네. 제가 미용실을 하는 걸 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머리를 하러 오시면서 이제 후기를 페이스북에서 만났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네. 페이스북에 후기 좀 열심히 남겨주시고 이제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팬처럼 네, 서포터즈처럼 열심히 홍보도 그러네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마케팅 회사를 하지만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좀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뭐 논문을 찾을 때도 있고 막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인사이트가 뭘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보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신경을 썼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원장님을 뵀었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진 차별화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중모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중모술 하는 미용실 네. 전문점으로 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2016년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아니 그러면 모발 이식 받을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사진을 보고. 탈모는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네, 마음을 좀 치유해 드리고자.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중모술을 배우셔서 적용을 했었을 때 네. 바뀌는 모습을 네.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그냥 표정이 밝아질 것 같아요. 평소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신다 하시고, 평생에 이제 좀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결하게 돼서 네. 좀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20대 초반 고객님이 오셨었는데 탈모가 생긴 지가 좀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술을 받으시고 나서 고등학교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원장님. 목이 메이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미용실 창업을 앞두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요즘에는 그 음식점을 가도 맛집에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그 메뉴만을 할 수 있어서 그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 하시지만 더 집중하고자, 전문성 있게 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미용실도 요즘에는 붙임머리 전문샵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탈모 전문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자기만의 색깔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요즘 또 투잡 이상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엔잡러, 네. 부케 뭐 이런. 근데 제가 조금 더 고객님께 인정을 받는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미용 쪽으로 한 길만 꾸준히 좀 연구를 해서 그렇죠. 조금 더 그렇게 전문성 있게 가는 게 조금 더 신뢰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준비를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됐을 때, 정말 안 됐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유지비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말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장님께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그 벤츠를 탈 수 있었던 그 마케팅의 비법은,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라. 네. 두 번째는 미용실의 컨셉을 명확히 하라. 세 번째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를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전국에서 미용실을 오픈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법칙들을 잘 새기고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